지난 주말 동안 엄청나게 시끄러웠죠.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관련한 보도가 쏟아졌는데 대부분이 이런 걸 궁금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저 정도면 후보 교체나 사퇴가 맞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왜 침묵하지? 이런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런데 왜 하필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쏟아내지? 함정인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 대부분이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시는데요. 이건 단순히 김용남 네거티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김용남 후보의 이런 의혹들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다? 이건 살짝 다르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 정책을 대놓고 반대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미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 관련 논란은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죠. 그래서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현주와 김용남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스피커들 모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철회했다. 반명 선언을 한 셈이다.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전당대회나 총선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대부분이 안 다루더라고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전개해 볼까요? 일단 김용남 후보 관련 의혹들 워낙 많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불법 농지 변경과 불법 고리 사채업 이런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뿌리를 뽑겠다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너무 명확한 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만 들어도 정리가 됩니다. 심지어 사채업 관련 선전포고는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해왔던 거라서요. 관련 발언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작용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대통령이 저렇게 가혹하게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농사 지으려고 샀으면 약속을 국민한테 하고 헌법상 규제에 따라서 했으면 그거 따라야죠. 안 따르면 책임을 져야지. 그게 정상사회 아니겠습니까? 농지보전 부담금도 현실화를 좀 제대로 하시고 눈치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농지 가지고 계세요? 장관님? 저는 없습니다. 농지가 없습니다. 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없습니다. 우리 불법 고리 사채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불법 사채 영업하시면 100% 잡힌다. 제가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거 아주 완전 뿌리를 뽑을 건데 전원 형사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자, 불법 사금융 단속도 금감원에서 해요? 단속까지는 합니다. 네. 단속은 해요? 네. 여기도 특사경 필요하지 않아요? 네,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불법 사금융 단속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건 지방 정부들이 좀 하면 좋은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금감원에서 좀 준비해서 하십시오. 뭐 사실 이 발언만 들어봐도 김용남 후보가 했던 일들 그리고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반명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실제로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논리가 얼마나 위험하냐를 넘어서 이게 민주당의 일부가 아닌 주류화되고 이동하고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이 사람들은 유시민 작가가 말한 B그룹의 전형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익 중심의 사고와 판단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힘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돌 던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미 돌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전당대회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전당대회 때 권력을 쥐는 자기들이 밀어주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차기 권력이라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나 생각보다도 이쪽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말해주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했고 당원들도 70%가 넘게 찬성하던 양당 통합을 이현주를 중심으로 반대해서 표결도 못 해봤고 검찰개혁도 실패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위험해지는 건데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 중에 보안 수사권을 검사들한테 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심지어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송영길도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보도와 녹취록을 하필이면 TV조선에서 그것도 단독으로 여러 건 쏟아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보도해서 결국 좋은 쪽은 누구일까요?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결국 이것도 이현주와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우선 뉴 이재명 이용 세력 쪽은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냐? 간단합니다. 검증이 필요하다거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TV조선이 김용남을 깐다고? 그럼 이번엔 무조건 김용남이 정답이라는 거네. 이런 식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말한 재래식 언론들의 판별 논리를 그렇게 부정하던 사람들이 여기선 또 그 논리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 그게 아닙니다. TV조선이 민주진영 편을 들어준 적 있습니까?
지금 지지율을 보면 김용남, 조국, 유이동 세 사람이 사실상 차이가 없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TV조선이 김용남을 까기 시작한 건 김용남을 이렇게 흔들어도 어차피 민주당 내부는 지금 깔끔하게 사퇴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건 결국 민주당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김용남을 옹호할 거라는 거고, 이게 결국 조국혁신당과의 갈등으로 갈 거다. 그럼 결국 민주진영 후보들은 지지율이 결집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이 반사 이익을 얻는 쪽은 누구? 국힘당 유이동, 동시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지지율은 낮아진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이동과 황교안은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조국 후보와 김용남은 단일화 가능성도 없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보수 쪽은 결집이 되고 있고요, 진보 쪽은 분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분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 이현주죠. 이미 이현주는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게 있잖아요. 진보를 분열시키고 보수 세력을 확장하는 계획, 저는 이거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계획이 실제로 김용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판단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진짜 민주당 차기 권력을 위해서만 작동하는 걸까요? 오히려 국힘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중심에 하필 이현주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딱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작은 단위부터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당 내부입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했죠. 김용남 후보 논란 관련 입장을 냈는데 우선 이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네거티브입니다. 정말로 지저분한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과 비전이 없고 본인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유일한 방법이 네거티브라고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에서는 당연히 언론의 이러저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김용남 후보에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설명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또 가족들의 또 사연까지 또 얽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김용남 후보가 적극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좀 만들겠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설명할 때 그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그 설명이 적절한 설명인지 판단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국혁신당이 우리 당에 대해서 윤리 감찰을 하라 마라 하를 왜 그런 다른 정당에 대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냥 본인들의 얘기나 하십시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렇게 따지면 최강욱이나 조수진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나오면 누구한테 좋은 일이겠냐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현주와 기결되는 게 나타나는 건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사람 누구죠? 김관영이죠. 현금을 살포하는 CCTV 장면이 있었고, 그래서 곧바로 제명당한 겁니다. 그런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하게 되면 김관영도 제명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해명부터 듣고 판단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관영을 옹호하는 게 누구? 이현주와 강두구입니다. 안호영 단식장에서 김관영을 감싸면서 정청래 대표를 비난했던 게 이현주와 강두구고요. 경선에 불복한다고 단식했던 안호영의 지지자들은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무소속 김관영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도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심지어 이승훈 후보도 김용남과 비슷한 변호 이력으로 후보 교체를 당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승훈 후보도 할 말이 생기는 건데, 이승훈 후보를 대놓고 지원해준 사람이 또 누구다? 이현주, 오른팔 강두구였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떤 사람이다? 조국혁신당 합당으로 한창 시끄러울 때 합당 대회비 문건으로 난리였죠. 이 당시 이 대회비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다? 조승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정청래 대표는 몰랐다고 합니다. 당대표 모르게 합당 관련 문건을 작성한다? 이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두 번째는 이현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좀 기괴합니다.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 신변 위협으로 난리였잖아요. 범인이 특정됐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이 당시 이현주가 나와 연결시키려는 황당한 허위 조작 유튜브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죠. 그런데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민주진영 지지자들의 언어와 논리가 아닙니다. 정청래가 그런 깜이나 되냐? 솔직히 안 믿어진다. 누가 고작 정청래 같은 당대표를 그렇게 하겠냐?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당대표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당대표를 조롱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만 봐도 이현주를 지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게 세 번째, 이현주 중심으로 붙어있는 스피커들과 연결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저는 여기에 한경호
이용호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오마이TV를 특정하고 싶습니다. 오마이TV가 지금 하는 짓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면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은 단순히 민주당 내에 차기 권력에 붙기 위한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해를 끼치고 그 반사 이익을 국힘 쪽으로 가져가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오마이TV에서 이런 걸 올렸습니다. 썸네일과 제목을 정광훈 대가리 바가와 똑같네, 정청래 광양 찾은 날 갑툭튀 얼차려 이렇게 써놨죠. 이것만 보면 마치 정청래 대표가 광양 선거 유세 현장에 찾아가서 정광훈처럼 갑자기 얼차려를 시켰다는 식으로 읽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영상을 들어가 보면 정청래 대표는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요. 정청래 대표가 아닌 선거 유세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얼차려를 시킨 거였습니다. 정청래 대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교묘하고 사악한 게 그냥 정청래 대표가 광양에 간 날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정청래 대표와 전혀 상관없는 영상 썸네일과 제목에 정청래 대표를 넣어서 마치 정청래 대표가 정광훈처럼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악의적인데 이미 오마이가 뉴 이재명 이용 세력에 합류했다는 건 너무 많이 다뤄드렸죠. 박정호라는 진행자는 거의 이동형 TV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에 평택을 후보 토론회가 진행됐잖아요. 이걸 오마이TV에서도 생중계했거든요. 이 중에 황교안이 조국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일단 그 장면부터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2016년 10월 3일 당시 광화문에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인파가 모여서 비리 종합 선물 세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리자 이렇게들 외친 바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분노 때문에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범죄가 인정되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후보는 딸, 아들 모두 부모의 지위와 인맥을 총동원해서 조직적으로 허위 스펙을 만들고 위조 서류를 내서 진학시켰습니다. 개천에서 용날 필요 없다. 용이 아니라 가분개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조국 후보의 지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자녀들을 용으로 만들려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습니까? 네, 일단 제가 법무부 장관 짧게 한 건 맞고요. 그렇지만 제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을 2년 6개월 최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은 경력은 공직 경험은 짧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사실관계나 법리 파악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법을 준수한 사람으로 그 판결을 존중하고 감수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여러 번에 걸쳐서 법정과 법정 바깥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 바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공격이죠. 공격이라고 하기도 아까운데 보통 이런 구도로 영상이 올라오면 진보 진영 매체에선 어떤 댓글이 달리나요? 대부분이 황교안을 공격하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마이는 다릅니다. 조국은 이래도 김용남만 공격할 건가? 털레반들 뼈 부러지는 소리 들린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점잖게 잘 패신다. 교환이가 가려운 등 시원하게 긁어주네. 교환장이 만말 시원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네. 이런 식입니다. 하다 이제는 조국을 까고 황교안을 칭찬하는 지경까지 간 게 오마이TV 쪽이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유이동하고 조국 후보가 붙는 장면도 있거든요. 여기엔 댓글이 어떻게 달려있냐. 지가 원하는 답변 요구하고 말처 끊고 저딴 게 교수를 헤쳐먹었다고? 저런 게 대권 꿈이 있다니 대박이다. 조국아 왜 사니? 유이동이 한심하게 쳐다본다. 공감이 간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김용남하고 황교안이 붙는 영상에선 뭐라고 하냐. 조국이 그 정도일 줄 몰랐다. 김용남 토론 개잘하네. 용남이 형 스마트하네.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범진보 진영 후보를 국힘당 후보는 물론이고 황교안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는 게 조중동이 아닌 오마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고, 이게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위험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이현주가 있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구조도와도 연결되고 지방선거 전후로 더욱 수위 높은 공격이 있을 거라고 예고해 드린 것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합당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까지 왜곡해가며 합당을 반대하고 연대의 상대는 공격하면서 국힘과 황교안은 칭찬한다? 이게 사실상 반명선언이 아니면 뭘까요?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이해찬 전 대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빌리겠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